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 확대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4일 서울 외환시장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4.4% 오른 1333.7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선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아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의 면담 이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관건은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따른 금리 인하가 중요한 지표로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순매수로 환율 하락을 지지했고, 외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 원대, 코스닥 시장에서는 700억 원대를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02포인트 상승한 0.31% 오른 2569.71에 거래가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85포인트 0.9% 오른 768.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메인주에서 텍사스까지 동부항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IAA 노조가 미국 동부 해안과 멕시코만의 항구 파업이 3일 만에 종료되면서 해상과 항공, 철도 등을 통해 세계 전역으로 고객사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 물류 업체를 영위 중인 태웅로직스가 글로벌 해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6,300원 부근 고점을 형성 후 금일 3,250원에 종가 마감을 하며 투자자들의 한숨밖에 안 나오고 있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신 후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물류산업은 경제 성장률, 수출입 추이, 내수시장의 제조업 및 유통업 업황 등의 영향을 받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물량도 증가하기에 물류시장의 규모는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특히나 상품 가격의 변동과는 별개로 화물의 이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의 가격 및 경기 변화에 비해 물류산업의 변동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며 계절적 경기 변동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의 경우 2022년 해외 매출 비중이 9.15%, 2023년 제28기 10.85%, 2024년 29기 하반기 10.99%로 매출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IAA 파업에 따른 수혜를 받기에는 단기간 35% 가까운 상승은 실적 대비 현실적인 기대치만 가지고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으로 인한 급락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수출입 경제 상황이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차이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로 오차 범위 내에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러스트벨트 일부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보호적 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전쟁 때 고관세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2018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성장률, 수출입 추이, 내수시장의 제조 및 유통업 업황 등의 영향을 받는 물류산업이기에 태웅로직스의 매출액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로 인해 엄청난 무역 관세가 발생하면 무역의 결제 수단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될 겁니다. 자세한 상황은 대선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신 후 자세한 태웅로직스 차트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태웅로직스의 경우 시가총액 1249억, 대주주 지분 38.89%, 자사주 지분 5.86%로 고정 지분은 44.75%이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55.25%가 유통되어 시가총액 대비 유통금액은 690억 정도로, 시가총액에서 유통물량을 뺀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의 종목의 경우 보통 바닥 시점에서 거래량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가격 상승폭을 나타내는 캔들이 출현 후 1주에서 2주 내로 엄청난 상승 흐름세를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태웅로직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월 20일 거래량의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가격 상승폭을 나타내는 캔들이 출현하고, 정확히 2주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틀 연속 3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출현해 많은 분들이 세력이 물량을 전량 처분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봉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기 설정은 최소 3개 이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지금 일봉을 통해서는 거래량의 변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변동폭의 주체가 개인이냐 세력이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0분 봉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흐름상 상승하는 구간대에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하락하는 구간대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력이 털어냈기보다는 개인이 국제항만노동자협회의 파업에 따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호재가 소멸됐다라는 소식에 급격히 매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세력이 털어냈다면 상승하는 구간의 거래량과 비례하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솟구치면서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만 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확 줄어든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오는데, 이 하락하는 구간대에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세력이 털어낸 게 아니고 개인이 털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10분봉을 확인해 보면 10분봉의 역시도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하락할 때에는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일봉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 하락하는 물량은 개인들이 매도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세력이 그 물량을 받쳐주지 않아 가격이 하락했던 거고, 세력은 상승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매집을 한 이유는 이 위에 악성 대기 매물을 소진시키고 좀 더 추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집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집이라는 게 필요했지만 이 구간에는 매집이라는 기간보다는 테스트의 물량이 가까웠는데 이 항만 조합에 대한 예측 불가성 호재가 뜨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효과라 지금 현재 세력의 평단가는 3,6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4,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라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불안하실 필요 없이 3,000원 초반 구간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3,6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짧게 4,000원 부근까지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 댓글에 질문해 놓으시면 제가 댓글창으로 질문을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해서 제작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실전 트레이더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